네, 처음에 알려진 게 한 5만여 건이었는데요. 이제 100만 건이 됐습니다. 교수님, 100만 건은 좀 20배예요. 근데요, 저는 사실 좀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북풍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DJ 정권 출범하기 직전에 북풍 세미나를 그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독일에 있어서의 동풍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에 있을 때 분명히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리전단 부서가 있어요. 저쪽에서 선거 개입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을 때 아유,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국정원법 위반도 되고 선거 개입이 되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부터 저는 그걸 사실 좀 여쭤보고 그럼 그 얘기부터 싶어요. 나눠볼까요? 100만 건의 여부는 좀 이따 하고 그게 이제 이른바 대북선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선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북한이 심리전으로 들어와요. 선거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과거부터 있어 왔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인지. 대응하는 방식에는 이제 흔히 알려진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색 선전전이 있고요. 흑색 심리전, 백색 심리전, 회색 심리전. 백색은요, 다 드러내놓고 나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색 심리전은 마치 본인이 가정주부인 것처럼 본인을 속이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용이요? 저쪽에서 북풍이라는 건 분명히 선거에 개입하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도라는 것은 최소한도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의도는 아닐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어떻게 그럼 대한민국 정부나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보안 사령부나 어떻게 대응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저쪽에서 예를 들면 당연히 저쪽에서 특정 후보의 비판이 나왔을 때 그럼 거기 동조를 하라는 건지 이걸 일단 가려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국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뭐 그거를 국정원에서 첫째, 국정원에서 교육하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 저는 근데 뭘 보고했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사이버 심리전 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댓글 이런 내용 했는데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또 한 가지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 심리전에서 보고를 하고 국정원에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만약 이 사람네들이 진짜 사이버 심리전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국정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던 국정원과 협의를 하던 간에 따로 놀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궁금해요. 내용이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다는 내용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사이버 심리전은 어떤 식으로 벌이고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식으로 일단 개입을 했는지부터 밝혀져야지 만약 북한도 특정 후보에게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우리는 다른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형평성을 위해 가지고 골고루 다 한 번씩 씹어줘야 되나요? 저는 사실 그 부분부터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사이버 심리전이고 뭐고 이건 다 섞어가지고 정상적인 심리전마저도 사실은 이게 뭐 전부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많아요. 우리는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 독일조차도 이제 분단이 아니죠. 그러면서 한국은 분단 국가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항상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그 상황이 저는 제가 여기서 가지는 불만이 국정원이 과연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사실은 정말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뒤에서 국가의 보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공개가 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싶고요. 방금처럼 사안이 앞과 뒤 팩트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만 너무 뽑은 것이 아닌가 교수님,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오늘 지금 밝혀진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5만 건이었다가 갑자기 100만 건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바로 아무런 그거예요. 충격을 안 느끼십니까? 아니죠. 충격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느냐. 그러니까 정말 누가 한 것이며 어떻게 무엇을 대응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수는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고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도대체. 그러니까 검찰이 100만 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100만 건이라고 늘어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선거 개입이 아니고 여기부터는 선거 개입이라는 기준 아세요? 그러니까 전 기준 모릅니다.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2,000건에서 5만 건 됐다가 110만 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충격적인데 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 보도를 보면은
보수주의들은 이걸 또 보도를 별로 안 하고 있고 또 진보 진영 쪽에 일면 톡으로도 일면 보고를 톡으로 하고 했어요.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보면 상식적으로는 매우 놀라운 일은 분명한데요.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 팀장도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댓글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공소장 변경을 할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놀라운 일에는 틀림이 없다. 근데요, 저는 놀라기 위해서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건 특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에 따라 검찰이 달라지기 그 100만 건을 선정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않았겠죠? 기준을 얘기를 해야죠. 예? 그리고 기준이 댓글을- 없질 않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댓글을 단 것에 대한 시간이나 그렇죠. 장소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대해서. 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전체 단 게 아니다. 이거 억울하다는 입장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네들이 억울한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놀라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부터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놀라도 늦지도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냥 자기가 쓰는 글이 있고요. R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글에 공감을 하는 부분, 그럼 국정원 직원은 남의 글에 공감도 못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RT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짧게 하나만 더 하죠. 오늘 그 신문 보니까요. 서울 중구의 당협위원장, 옛날 이제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중구의 정치인인데요. 정진석 현 사무총장 19대 총선 후보에 나왔다가 낙선을 했죠. 충남지사를 생각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를 떠났습니다. 한때 중구를 떠났던 나경원 의원, 18대 국회에서는 현역 의원이었는데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다시 중구를 노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상욱 전 대변인, 역시 지상욱 전 대변인 역시 서울시당에 그때는 선진당이었지만 출마를 했다가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2009년부터 살면서 중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정호준 의원, 정대철 의원의 아들이죠. 정호준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다시 더 짚어보도록 하죠. 나경원, 지상욱 이 두 분이 지금 이 중구를 노리고 있다고 해요. 두 분 다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중구에 다음에 20대 때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서울시장 출마로 가기 위한 교두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일단 중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정치 1번지죠. 정치 1번지인데요. 근데 강력한 후보 두 사람 옆에 그 전진석 국회 사무총장, 네. 제 고등학교 동창 제 짝입니다. 짝인데 예. 좀 빠져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충남지사 쪽으로도 관심이 예, 있는 관심 것 있는 것 하고 같습니다. 있고. 예. 나경원 전 의원은 매우 억울하게 지난번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한 또 앞으로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 지상욱 그 선진당 출신 그분하고 경쟁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중구의 상징성을 생각하면은 그 나경원 같은 비중이 큰 인물이 또 유력하지도 않을까 싶지만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또 이미지로 상처 입은 점도 있고 해서 네. 정말 정말 박빙이 되지 않을까. 네. 정 교수님 나온 고등학교가 중구에 있죠. 성동고등학교. 그죠? 성동고등학교 중구에 있는 거죠. 신당동에 그거. 있습니다. 예, 제가 정진석 총장한테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예. 있거든요. 중구에 있다. 그 연관성이 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전 거론되는 분 보세요. 예를 들면 정진석 사무총장도 계시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른 지자체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거물급이죠. 예. 아니, 거물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예.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중국에 누가 낙점이 되느냐는 지자체 선거의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밖에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두 가지 선거 사실은 뭐 상관은 없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찍 방향 튼 사람이 가져가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중구 선거는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항상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그랬었죠. 옆에 전략공천 됐었고. 종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따라서 이 정치 지형에 따라서 꽂히기도 낙하산이 가기도 하고 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당히 무관한데 우리 YTN은 하나만, 예.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 유리합니까? 공천.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렇지도 당협위원장은 않고. 4년 내내 고생만 하다가 아하. 낙하산한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요? 아프게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고 막. 그리고 그러지 또 근데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죄송하지만 이게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 흔히 말해서 참 현역도 안타까운 아닌데 일이에요. 당협위원장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 뭐 하다못해 초등학교 운동회 아니면 뭐 졸업식대에 가도 당협위원장은 시의원만도 못한 뭐 취급을 당한다라는 얘기도. 아니, 이번에도 보세요. 그 노원의 그 안철수 의원 나온 쪽에 그 민주당의 맞습니다. 지역위원장이었고요. 네, 맞아요. 근데 화성의 새누리당의 김성애 전 의원. 정말 그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데 낙하산 그 거물들이 오는 바람에 참 눈물을 많이 근데 흘렸죠. 어쨌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갈고 닦은 노력은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노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3번 안 됐어요, 3번. 2번은 양보라고 그래서 안 됐고. 저는 참 그분이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일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저 같으면 벌써 돌았을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알겠습니다. 누가 되시든지 예.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그리고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잘 알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울 좋은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죠. 지금 뭐 새누리당 중구 지역위원장 놓고 많이들 지금 뭐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역위원장이 어느 자리로 가는 교두보가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역위원장의 역할 아닐까요?